안녕하십니까, 최원주입니다. 자, 주식 비긴 어게인 제3장 재무제표 편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내용이 뭐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녹화로 진행을 하고 다음 시간 4장부터는 또 라이브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을 하겠습니다. 재무제표 이렇게 막 어렵게 보실 필요가 없다는 걸 치원해서 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뭐 어떤 뭐 폭발적으로 가는 종목들은 또 재무제표가 상당히 안 좋은 종목들도 있고요. 또 어떤 종목은 상당히 좋은데 못 가는 종목들도 있어요. 자, 물론 실적은 제일 큰 호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언젠가 평가를 받게 됐지만 당장 그게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수급이죠. 그리고 기대감 이런 것들. 자, 어떤 종목은 계속 영업이익이 상당히 플러스고 괜찮은데도 주가가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죠. 이런 것들은 성장성이 떨어진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자, 우리가 성장성 하면 요새 최근에 많이 올라오는 이런 종목을 볼 수가 있죠. 에코 프로비엠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성장성이 좋죠. 자, 결국은 매출도 늘어나고 있고요. 년이 갈수록 그죠? 영업이익조차 큰 폭으로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죠. 이런 종목은 굉장히 성장성을 겸비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대표적인 삼성전자 재무제표에서 중요한 것들 몇 가지만 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이제 EPS, 자, 총 주식수를 단기 순이익으로 나눈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당, 그러니까 1주당 얼마나 수익을 창출했냐, 이런 게 되겠죠. EPS가 높을수록 당연히 좋은 종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삼성전자 지금 예상치가 좀 떨어지고 있죠. 자, 그렇다는 건 영업이익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올해 약 한 4분의 1 토막 이하로 날 것 같다고 지금 예측이 돼 있죠. 삼성전자도. 자, 그리고 뭐 PER 우리가 잘 아시는 거죠. PER. 주당 EPS를 주가로 나눈 것들.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의 몇 배로 주가가 거래되느냐 이런 것들을 PER이라고 합니다. PER은 뭐 업종 PER이 또 따로 있죠. 자, PER이 높으면 이익에 비해서 주가가 상대적으로 높이 있다는 걸 좀 뜻하죠. 저 PER이라고 하지만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고 PER이라고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닙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봐야 될 게 이제 BPS를 좀 봐야 돼요. BPS는 뭐냐면 자, 순자산에서 순자산을 총 주식수로 나눈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주당 순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장부 가치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거를 BPS를 또 수정 주가로 나눈 거를 우리가 PBR이라고 해요. 그래서 PBR 1은 이상은 고평가, 뭐 1 이하는 저평가, 뭐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장부 가치에 비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척도가 되겠죠. BPS, PER 이런 것들이 주가 지금의 수준을 판단하는 그런 척도가 되겠습니다. ROE도 있죠. ROE는 자기자본 이익률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자본 총계에서 당기순이익을 나누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러니까 투입된 자본을 사용해서 얼마나 이익을 내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익 창출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안정성 지표 중에서 중요한 것들이 뭐냐면 뭐 유통 비율 이런 것들도 있어요. 유통 비율. 유통 비율은 유동부채분의 유동자산 이런 것들. 자, 그런 거를 우리가 보기 전에 제일 편한 것들이 뭐가 있냐면 이런 걸 보시면 돼요. 유보율을 보시면 됩니다. 유보율. 자, 유보율은 결국 현금을 얼마나 가지고 있냐. 자본금분의 유보액 곱하기 100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유보율은 크면 클수록 좋겠죠. 그러니까 남은 현금이 창출할 수 있는 잉여 현금이 많다는 거죠.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유보율이 38,360이죠. 자, 뭐 하나 좀 안 좋은 종목 하나 꽂아보고 KPM 테크 지금 뭐 그냥 찍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거 보시면 뭐 물론 이제 적자도 많이 나죠. 근데 유보율 보시면 어때요? 512. 그나마 이 정도면 건전한 거예요. 동전 지치고는. 뭐 100 미만짜리도 충분히 많습니다. 자, 초록밴 뭐 이런 것들도 이것도 뭐 이 정도면 500보단 적지만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부채 비율이 좀 중요하죠. 부채 비율도 자, 부채가 적으면 적을수록 어때요? 무차익 경영하면 할수록 굉장히 튼튼한 거죠. 빚이 적으니까. 자, 금리 인상
시즌에 지금처럼 고금리 시대에서 부채 비율이 적은 종목은 뭐가 적게 들까요? 이자 비용이 적게 들죠. 이자 비용은 곧 영업이익의 플러스를 뜻하는 거죠. 이자 비용이 적게 든다는 건.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자, 요 정도 보시면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뭐 크게 보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들은 뭐냐면 성장성을 굉장히 볼 필요가 있어요. 예. 자, 얘는 초록백 ENM은 뭐 증백이고 뭐 적자도 났었지만 지금 어때요? 계속 보시면 매출도 사이즈가 커지고 있죠. 그죠? 그리고 영업이익도 줄고 여기서는 흑자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런 재무제표가 상당히 좀 안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2차 전지들 보통 아침에 제가 영상 했던 종목 중에 제이오 뭐 이런 것들, 이런 종목도 어때요? 보면 성장성. 자, 매출은 고만고만 찍다가 쭉 올라왔죠, 한번. 그리고 작년에 잠깐 떨어졌다가 올해 예상치가 상당히 크죠. 그러면서 어때요? 실적이 플러스로 급전환하죠. 이런 종목들. 자, 유보율도 커지고 있죠, 점점. 720에서 1084에서 2000이 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부채 비율도 점점 줄어들고 있죠. 이런 종목들이 재무에서는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것들은 이런 것들 좀 봐야죠. 뭐 총 자산 회전율 이런 것들. 얼마나 그러니까 총 자산이 1년에 몇 번 회전했냐를 하는 지표들이에요. 그런 것들. 그럼 얼마나 활발히 돌리고 있고 효율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것들은 결국은 이런 것들 봐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 안정성 지표에서는 부채가 적고 유보율이 큰 거. 부채는 100% 미만이면 상관없어요. 근데 막 50 미만, 뭐 20 미만인 애들도 있습니다. 10 미만인 종목들도 가끔 찾으면 있어요. 자, 그런 종목들은 기업 사채나 아니면 뭐 시비 이런 것들 발행 확률이 적어지고 유상증자 발행 확률이 떨어지겠죠. 그죠? 현금 유보율이 높으니까. 그리고 유보율 큰 것들은 물론 너무 크면은 그런 것도 있어요. R&D에 인색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도 볼 수 있어요. 자, R&D 투자하면 결국은 유보율이 적어지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탄탄하다는 거는 현금성 유보율이 좋다는 거. 그만큼 재무 건전성이 높다. 우리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재무제표 요 정도만 보실 줄 알면 크게 추가로 더 볼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이렇게 정리한 파일이 있어요, 엑셀로. 요거는 VIP 방에는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트 보는 법하고 이런 것들은 좀 알려드릴게요. 자, 기본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그럼 일단 매출액 늘어나는 것들 추이, 그리고 적자라도 상관없지만 흑자로 전환되는 것들, 이런 것들 좀 주의해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부채, 자산 대 부채를 좀 볼 필요가 있죠. 부채가 너무 큰 것들은 의자 비용, 금융 비용에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또 뭐 발행하고 이런 것들이 많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유보율은 높으면 좋은데 R&D에 얼마나 인색하지 않은가도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PER은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는데 업종 PER은 좀 체크하면서 비교해서 볼 필요는 있다라는 거. PBR은 1.0 뭐 이것도 주가를 구성하는데 뭐 꼭 기준은 아닙니다만 1.0 미만인 PBR 애들은 나중에 저평가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사채에 관한 것도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전환사채라는 게 있습니다. 전환사채는 장기적인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채권이에요. 그래서 일정 경과 후에 보유한 사람이 요청이 있을 때 주식을 행사 가격에 매입할 수 있는 사채를 전환사채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채권만큼 주식으로 전환하는 게 전환사채고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자기가 행사 가격에 매입할 수 있는 사채를 우리가 신주인수권부 사채라고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채들이 있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 사채가 많이 발행되면 사실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죠? 자, 근데 상장하면서 이런 것들, 사채를 발행하는 것들은 결국은 자금 조달의 어떤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재무제표 중에서 이제 마지막 두 개 말씀드릴게요. 유상증자와 감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유상증자는 여러분들 난감하게 보시는 분들 많죠.
자, 주주 우선 배정 방식 이런 것들은 예전 같은 경우는 한깐 두 방은 맞았죠. 15% 시절엔. 지금은 좀 한 며칠 좀 빠지는 경향을 좀 보이죠. 크게 빠지거나 양에 따라서. 자, 그러니까 기존 주주한테 신주를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거예요. 할인율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인율이 크거나 양이 커지면 어때요? 기존 주주의, 그러니까 주식의 주가가 희석되죠. 그렇기 때문에 많이 빠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뭐 공모의 방식도 있어요. 공모를 해서 불특정 다수에게 하는 방식. 자, 그리고 오히려 상승하게 원인이 되는 것, 삼자 배정. 누군가 임원이나 뭐 아니면 다른 회사 이런 것들 아니면 거래처, 투자처에게 할당해 놓고 이 특정인에게 삼자 배정하는 것들은 자금의 유입으로 되죠. 그죠? 유입으로 되기 때문에 호재로 우리가 여겨집니다. 자, 삼자 배정 외에는 삼자 배정 유상증자 외에는 다 악재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감자라는 게 있는데 뭐 감자 뜬 종목은 매매 안 하시는 게 사실 맞죠. 이게 실질 감자 그리고 형식적 감사가 있어요. 실질적 감사는 사업 규모 축소 목적으로 다시 액면 금액으로 매입해서 소각하는 거 이런 걸 감자라고 해요. 근데 이게 이제 유상 감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유상 감자가 있고 형식적인 감자 이건 뭐냐면 결손 보전. 그래서 액면 금액을 줄이거나 그래서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발행된 주식 수를 줄여버리는 겁니다. 자, 근데 자본은 감소하죠. 당연히 붙여버리니까. 근데 대가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무상감자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자, 감자는 실질적 감자가 되면 감자 몇 번 이름 알죠? 자, 유상증자 몇 번 하다가 감자하다가 유상증자 몇 번 감자 이렇게 되면 거의 퇴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감자된 종목들은 웬만하면 손 안 대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재무제표들을 좀 말씀드렸는데 예전에 제가 그 몇 가지 소개시켜드린 재무 좋은 종목들 잠깐만 우리가 서칭을 해볼게요. 자, 요거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최근에 또 선광이라고. 자, 결국은 이거 재무 좋다고 몇 년 전부터 제가 뽑아놨죠. 이거 2만 원 할 때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2년 전 강의에서 결국은 이렇게 쭉 올라가죠. 여기 재무제표 보시면 어때요? 자, 그죠? 꾸준한 영업이익 캐시카우가 있죠. 매출도 꾸준하고 근데 조금씩 늘어나고. 자, 근데 여기서 보시면 어때요? 부채도 100% 미만인데 유보율도 5,000%가 넘죠. 그리고 BPS 청산 가치가 5만 원, 4만 원 못해도 거의 5만 원이었어요. 근데 보시면 이때 2만 원이었죠. 0.5 미만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종목은 잘 찾아보시면 오르는데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크게 먹을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조건식 하나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건 틀진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자, 유보율 1000% 이상으로 해서 5,000으로 하셔도 돼요. 1000% 이상 PBR 1배 이하. 더 타이트하게 하실 거면 이렇게 조건식 하시면 돼요. 유보율 한 2000% 이상의 PBR 0.6 이하 이렇게 한번 검색해 보세요. 좋은 종목들 많이 나온다. 이렇게 하면 쭉 나오죠. 그러면 저평가 종목들이 줄줄 훑어나오는 것. 결국은 재무 좋은 종목들이라는 거예요. 안전한 종목들. 근데 그런 종목 중에 굉장히 그런 것들이 많아요. 거래량이 하나도 안 도는 것들. 자, 얘도 보시면 성광도 보시면 없던 날 막 4,000주, 자, 뭐 9,000주, 8,000주 거래량이 돌진 않죠. 근데 최근을 보시면 자, 거래량 베이스 보세요. 11만 주. 그럼 평소보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은 이유가 있겠죠. 뭐예요? 유통 물량이 많지 않겠죠. 그러니까 품절주라고 우리가 말을 하죠. 유통 물량이 많지 않은 종목들. 그건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발행 주식수 확인하시고, 자, 발행 주식수 무진장 적죠. 660만 주밖에 안 돼요. 660만 주. 근데 보호 지분이 60%가 넘어요. 자, 그러면 도는 주가 300만 주밖에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삼성전자 볼까요? 자, 삼성전자 보호 지분 약 한 32% 정도. 이것도 많은 거예요. 대기업 치고는. 자, 근데 발행 주식수 보세요. 이거 5억이요? 5억 9,697만 아니네요. 아죠. 50억인가 봐요. 그죠? 이렇게 주권 발행이 크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 거래량 많은 대형주들 중에 뭐
LG에너지솔루션도 볼까요? 얘도 많진 않죠. 25만 주니까. 얘가 안 바뀌었네요. 자, 얘도 보시면 얘는 그래도 이거보다 적죠. 2억 3,040만 주네요. 이렇게 이런 걸 확인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성광이 얼마나 거래량이래. 유통 주식수가 적은지 발행 주식수 적고 그걸 알 수가 있죠. 660만 주. 자, 그러니까 품절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재무 좋으니까 이런 종목을 찾으면 됩니다. 그리고 재무제표는 활용할 때 이렇게 하세요. 그냥 대충 샀다가 물리면 재무제표나 볼까? 안전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항상 매수하시기 전에 재무제표 한번 확인하시고 특이점들 확인하시고 그리고 유통 물량이랑 얼마나 매집됐나 이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리고 사업 그러니까 성장성은 어떤가 분명히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PBR, PER 이런 것들도 체크해 보시고 매수를 하시면 꼼꼼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평가 종목들 찾아보시고 재무 한번 공부해 보시고 이 회사가 왜 이렇게 벌고 이렇게 버는데 주가는 왜 이럴까? 그리고 과거 전적을 보시고 흔적을 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재무제표 어렵지 않습니다. 알 것만 딱 알면 돼요. 아무도 그 재무 공식을 ROE 공식을 구하시오라고 아무도 안 물어봐요. 주식에서. 대충 뭐구나. 이것만 이해하시면 충분히 됩니다. 제가 오늘 지금 강의가 한 17분짜리인데 이 내용만 완벽하게 숙지하셔도 재무제표 보는데 그리고 좋은 기업 골라내는데 아무 지장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까지는 일단 재무제표까지 3장은 녹화로 또 진행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필요에 따라서 라이브로 필요한 강의는 또 라이브로 하고 또 녹화로도 충분히 커버리지 할 수 있는 짧은 강의들은 또 녹화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데에 따라서 여러분들 수익률이 달라진다는 거 잊지 마시고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초보자용 강의였는데 복습하시는 그런 의미로 다른 분들 들으셔도 지장 없을 겁니다. 자, 저는 최강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